오늘은 식물과 인간에서 꽃의 세시풍속, 식물과 우리 문화에 식물이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또 어떻게 이용이 됐는가,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죠. 이 수업 시간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수업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또 보면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좀 시도를 해봤고,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별로 상태가 좋지가 못해요. 들어보니까, 잔소리가 많고, 그리고 상당히 지친 목소리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좀 씩씩하게 이 시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잔소리 줄이고. 이 식물이 이제 우리 그저 아름답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뭐 이런 쪽만 이용이 된 게 아니고, 세시풍속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펼쳐지는 그런 민속을 이야기하죠. 이 민속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죠. 민속은 민간인들, 민초들의 풍속이 민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의 사는 모습, 이게 이제 민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민속 마을이 7군데가 지정이 돼 있어요. 하회 마을이니 양동 마을이니 뭐 외암리니 등등 해가지고 좀 이제 내가 작년에 그 민속학 특론이라는 걸 전공과 관련이 없는데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석박사 과정 학생들. 그래서 좀 더 강의를 하는 게 이제 자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준비하려고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보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느끼는 건데, 이 민속이라는 게 굉장히 모든 분야가 총망라되죠. 민속이 각 분야의 민속이 다 있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원형이 뭐냐? 원형이 그러니까 외래 문화와 융합이 되거나 외래 문화 때문에 변질이 되거나 그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민속문화라고, 민속이라고. 이게 이제 민간인들, 서민들은 외래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죠.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 여러 가지로 많이 평준화 돼가지고 상하가 없지만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위계질서가 엄격했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긴 하지만은 아주 순박하고 순수한 우리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상류층들은 이제 중국도 가고 외래 선물도 받고 그래서 외래 문물이 많이 섞여져 있는데 순수 우리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궁궐도 그렇고 사대부들 사는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외래 문화가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 문화는 일반 백성들, 서민들의 삶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민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속이 모든 분야에 다 망라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화 자산이다. 그 중에서 이제 식물과 관련된 민속이 꽃의 세시풍속이고 기타 예술작품 속에 식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춘이 되고 입하가 될 때까지를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데, 심매를 한다. 심자는 이제 찾아간단 말이에요. 매화를 찾아간다. 이른 봄에 선비들이 눈높이 매어나가 처음 꽃을 찾아 나서는 탐매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매화꽃이 이제 화신을 알리는, 봄 소식을 알리는 정령이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관매, 상매, 탐매, 심매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이제 매화나무는 이제 전남 광양이 대대적으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지만 남쪽에 잘 자라죠. 추위에는 좀 약하죠. 서울에서는 이제 찬바람이 막히는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담장 앞에 찬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데는 이제 겨우 되는데, 주로 남쪽 지방에 매화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그 매화꽃이 남쪽 지방에 친구 집에서 매화꽃이 핀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구경 가는, 그래서 여러 김시습이랄지 이승소랄지 그런 매화나무를 보러 가는 그런 전경을 글로 써는 게 많죠. 이렇게 매화는 눈 속에서도 이제 춘설,
이른 봄에 그 눈이 겨울이 다 간 것 같지만은 꽃샘추위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오대산에 눈이 내렸다고 TV에 잠깐 나오던데 이 눈 속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은은한 향기를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런 그 인품을 늘 보이는 그런 모습, 그게 군자라면. 그래서 매랑국죽 사군자에 들어가고, 파교 신매도는 이제 파교는 사실은 중국, 우리가 조선시대 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장안 서안의 동쪽인가 성 밖에 다리 이름이 파교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본따 가지고는 그랬지만은 이제 다리를 건너서 나귀를 타고 지금 매야를 찾아가는 그림, 매야 구경을 가는 그림, 이런 여유가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가수다. 가짜는 이제 시집 간단 말이에요. 나무가 시집을 간다. 그래서 나무의 사이에 돌을 끼우면은 마치 이제 성교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시집을 간다. 큰 돌을 나무 가지에 끼면은 이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겠죠, 숲이가. 그러면 이제 현대 과수에서는 환상박피라는 작업을 하는데, 나무 껍질을 벗겨놓으면은, 둥그렇게 벗겨버리면 그 이파리에서 탄소독이 동화작용을 해서 양분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뿌리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걸 중단시킨단 말이에요.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분이 다시 이파리로, 꽃으로 가가지고 꽃이 많이 열도록 하는 과수의 한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석류나무나 대추나무나 오얏나무 등에 이렇게 나무를 대보름 무렵에 끼워둬서 과일이 많이 열리게 하는 그런 풍속,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월 대보름 때 풍년을 기울였는데, 이제 동신제를 지내고 제를 지내는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신목 동신목에 이제 마을 수호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전에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나무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건 서양의 우주모 코스목줄이나 같은 풍습인데, 그 이제 1년이 시작이 되니까 이 고마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굿을 치고 농악놀이를 하고 제를 지내고, 이러한 뭐 행사들이 굉장히 그 주민들이 단합이 되는데 중요한 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시 풍속들이 농촌에는 행해졌는데, 지금 도시가 돼가지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질적으로 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직장 때문에, 일거리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죠. 아파트에 더구나 살고, 누가 누군지, 이웃집이 누군지. 우리가 굉장히 미풍양속 중에 하나가 이웃사촌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바로 옆집에 이웃에 있는 그 이웃이 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친절하고 친밀하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런 그 행위를 통해서 서로 그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마을 주민들이 단합이 되고, 단합이 되면서 그 이제 애양심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나라의 하나의 바탕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애양을 느낀단 말이에요. 뭐 경상도, 지금 전라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님이 선산에 모시고 자기 여기서 살았던 그러한 고향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 풍속을 통해서 이 이웃 주민들끼리 친밀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이런 것이 거의 도시에서는 행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계기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뭐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민들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것이 도시에서는 거의 없죠. 너무 삭막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옛날에 그렇게 다정하게 살았던 민족인데. 그리고 3월 3일이 이제 음력이 되면은 이제 화전놀이를 한다 해서 꽃을 전에 이제 꽃전을 부쳐 먹는 거죠. 지금 꽃이 거의 져가는데 주로 진달래 꽃을 전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이런 화류놀이. 또 복숭아꽃이 도화꽃이 피게 되면은 3월 3일 이걸 술에 빚어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면은 건강에도 좋고 뭐 잡기를 쫓아낸다. 복숭아나무의 벽사rek이라고 그래서 복숭아 나무 자체가 사악한 기운을 들어오지 못하게 피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믿어오고 복숭아 꽃을 뜨거운 물에 목욕탕에 넣어서 모욕을 하고 도화탕을 즐기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고로쇠나무가 벌써 이제 고구 무렵에 고구가 벌써 지났죠. 고로쇠나무를 우리가 먹으면은 그 칼슘이 많아가지고 이제 골다공증 요즘 어머니 할머니들 무릎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 이런 그래서 고로쇠나무를 골리수라고 해요. 골리수. 고래 뼈에 이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고로쇠는 여자들이 먹고 남자들은 또 자작나무, 거제수나무나 자작나무 수액을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이제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 종류죠. 메이플이죠. 이 단풍나무 종류는 모든 품종이 공통점이 그 수액, 나무의 물이 달콤해요.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슈가 메이플, 캐나다에서는 단풍나무, 설탕 단풍에서 설탕을 채취하죠. 그래서 우리 고로쇠도 이제 메이플 종류, 단풍나무 종류인데 이 수액을 받아서 우리가 이 칼슘, 부족한 칼슘을 흡수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건 좀 잔인한 일 같아요. 나무 수액을 빼 먹어버리는 거. 이건 별로 요즘 먹을 게 많은데 하나의 풍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가는 게 아쉬우니까 시무객들이 모여가지고 냇가에서 시를 짓고 즐기면서 음식을 장만해서 노는 모습. 이런 게 마지막 아마 1936년도에도 대구에서 이런 걸 개최했다는 포스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봄에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되니까 활기차죠. 그런데 이 봄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이 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냇가에 앉아서 모여서 시를 짓고 음식을 먹고 이런 여유로움. 지금 너무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기기에 얽매가지고 각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여름은 이제 4월 맹화, 중화, 개화 이렇게 해서 4월부터 6월까지를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우선 이제 단오날 창포로 머리를 감는 것, 창포. 창포는 물에 자라는 식물이죠. 그 식물의 뿌리를 삶아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를 윤택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샴푸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모욕을 많이 하고 하니까 더구나 이제 샴푸랄지 린스랄지 화학 제품을 많이 쓰니까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욕을 옛날에는 자주 할 수도 없었고 뭐 이제 청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하는 게 피부가 오히려 안 좋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단오날 창포 뿌리를 삶아서 머리를 감고 뭐 목욕을 해도 충분히 예뻐지고 고와지고 잘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머리도 윤택이 나고. 그런데 요즘 너무 화학 세제를 많이 쓰죠. 샴푸. 옛날에는 사우나탕이나 목욕탕 가면은 샴푸가 공짜로 막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흥청망청 쓰다가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샴푸가 없어지고 비누로 바뀌었죠.
샴푸 세제는 그 물에 녹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하천을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죠. 그 이제 비누는 그래도 좀 용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지구 환경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한 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샴푸를 쓰지 말기를. 이게 이제 샴푸의 유혹을 당하는 게 샴푸 선전하면서 멋있는 머리카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기도 뭐 그렇게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샴푸 사가지고 쓰는데, 그러지 말고 비누로 감아도 전혀 관계가 없고, 샴푸만 한 가지 안 써도 수질 오염 방지를 크게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수업을 들은 계기로 해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그래서 우리 옛날 풍습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익모초나 단오날, 약초를 캐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의학 병원이 없었고, 주로 이제 자급자족 단방약이라고 그래서 생활 주변에 그 약초들을 가지고 병치료를 했죠, 되게.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쑥이 나오고 익모초가 나오면 이런 걸 뜯는 풍습.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자연에서 쑥을 뜯고, 죽치일, 대나무를 옮기는 게 조금 쉽진 않은데 5월 13일 날 대나무가 마치 추위에 있는 몽롱할 때 대나무를 옮겨 심는 게 대나무를 죽이지 않고 잘 옮길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런 풍속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대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5월 13일 날 전후해가지고 대나무를 옮기면은 죽지 않고 잘 클 수가 있다. 봉선화 염지, 봉선화 꽃에 물들이는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봉선화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씨 뿌리라고 그랬지?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꽃씨를 뿌려봐요. 가장 이제 쉬운 게 이제 봉선화이에요. 봉선화. 그래서 지금 뿌리면은 이제 학기 말쯤 되면 꽃이 피고, 그 꽃을 가지고 손톱에 물을 들일 수가 있죠. 한번 해봐요. 수국을 집에 걸어놓으면 잡기를 쫓는다. 지금 수국이 지금 벌써 많이 폈던데, 원래는 자생종은 6월달에 피는데 지금 원예종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이런 풍습. 이제 연꽃을 감상하는 상년의 풍습. 봄, 여름, 가을. 그래서 봄부터 거의 6월부터 10월까지 연이 계속 꽃이 피죠. 그래서 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상징성이 있고 유용하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 시인 묵객들이랄지 풍습에 연을 즐기는 풍습들이 많았죠. 연꽃이 이제 아름답고, 상비주라고 그래서, 상비배라고 그래서 마치 코끼리 같이, 이렇게 코끼리 같은 형태, 여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엿병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면은 연 향기가 술에 배죠. 그래서 연엽주가 되는 셈이죠. 뭐 이런 풍습. 우리나라의 일본 사진이긴 한데, 홍화탕에서 이제 잇꽃, 홍화씨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뼈가 부러지고 할 때 이 씨를 많이 먹고 하는데, 이걸 목욕하면은 이제 이러면 땀띠가 없어진다. 이제 가을에는 이제 백중, 7월 백중에, 백중이라는 것은 100가지 씨를, 꽃을 부처님에 모시는 우람분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꽃을 바치는 풍습, 백중놀이. 그 다음에 이제 9월 9일에 중양절에 국화가 이제 한참 절정에, 그래서 지금 국화도 비닐하우스 온실에 재배해가지고 1년 내내 꽃이 나오지만, 원래 추국, 가을에 노란 황국, 이게 이제 원래 진짜 국화죠. 그래서 꽃이 피면은 또 국화를 가지고 축제를 하기도 하고, 술을 담가 먹기도 하고, 특히 국화는
장수와 관련이 된다. 국화주. 그 다음에 난초를 축하하는 9일날 난초를 축하하는 이런 또 풍습. 구절초도 역시 그 야생 뭐 국화 종류인데 약효가 좋으니까 이걸 채취해 가지고 꽃을 말려놨다가 또 차를 끓여 먹는 풍습. 겨울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동백꽃이 피니까 동백꽃을 목욕탕에 띄워서 목욕을 하는, 그래 피부병을 예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 봄에 겨울에 꽃이 피는 매화를 감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벽사력이 있는 나무 가지로 뭐 빗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두들긴다든지 해서 사악한 기운을 제압한다든지 뭐 백기를 물리친다든지 이러한 풍습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정월, 1월, 2월, 3월 각 그 시기마다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즐겁게 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고 이런 풍습이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이용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소재로 꽃들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민화에 모란 병풍, 모란꽃을 많이 이용하죠. 저는 수목원에 이야기했지만은 모란은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크게 크죠. 그래서 이제 부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부귀를 상징한 화중지왕이다 해서 향기도 좋고, 원래 이제 뿌리는 한약재로 약재로 쓰긴 하는데 꽃도 이제 아름답고,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모란을 좋아해서 굉장히 그 새로운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란이 많은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목련, 지금 이제 뻗치 백목련은 지고 지금 산목련도 거의 지고 있는데, 목련, 목필화, 마치 붓꽃 같이 생겨서 꽃 모양이 목필화라고도 하고, 또 이 목련꽃은 항상 꽃이 그 북쪽을 향하죠. 그래서 북필화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소리를 취해 가지고 이 목군화, 옥란화, 목필화 뭐 이렇게 해서 이 모란을 주제로 한 그림, 해당화. 이제 해당할 때 이 당자는 집당자가 아니지만 소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해당화를 그려놓고 그려서 보면서 집안에 행운이 들어오기를 또 기원하는 그런 모습. 장미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장미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동양화에서도 젊음과 청춘을 상징해서 이런 꽃을 많이 그리고 있고, 페랭이꽃, 석죽화, 페랭이꽃, 석죽이라고도 하는데, 이 발음이 석죽, 그래서 장수를 뜻하는 그런 그 소리,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축수도를 그릴 때 이 페랭이꽃을 그려서 민화를 그려놓고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용도로 또 쓰기도 했다. 연꽃은 이제 잘 알지만은 다양한 그 상징성이 있죠. 불교, 도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유교에서 연꽃을 상징화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난 시간에 여마미소,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제자들한테 연꽃을 보였을 때 그 뜻을 이해하고 빙긋이 웃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섭존자라는 그 부처님의 수제자죠, 가섭. 그래서 수도를 하는 상황에서 제자가 어느 정도 깨우침을 얻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걸 측정하는 게 지금같이 무슨 점수로 매겨가지고 학점을 매기고 그런 게 아니고,
제자와 스승 사이에 서로 이심전심이 돼서 서로 뜻이 통하고 그래서 뭐 이제 불교에서는 화두를 가지고 그렇게 명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분립 문자라고 글로서 이거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세계는 서로 이제 이심전심이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글로 쓰지 않아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이심전심이 되는 상태래야 사제지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연꽃이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연등 행사도 하고 그래서 연꽃을 많이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화는 이제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군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미수 뜻으로 이제 올해 장수를 또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해서 매화 그림을 많이 그리죠. 난초도 사군자에 난초가 이제 우리가 크게 동양난, 서양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동양난은 이제 지생난, 땅에 뿌리를 뻗고 자라고, 서양난은 주로 착생난 해가지고 그 나무, 고목 등굴에 이렇게 붙어 사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에 이제 여러 가지 발음, 의미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해서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도자기나 창설하는 시문을 하기도 하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국화 마찬가지. 그 도연명의 이제 거래사에서, 귀고래사에서 은희를 상징한다. 뭐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런 도자기, 뭐, 이 다양한, 국화를 키우기도 하지만은 또 가을에만 이제 옛날에는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도자기랄지 이런 그림으로 그려서 연중 감상을 할 수 있는 풍속. 맨드라미, 이 맨드라미를 이제 개관화라고 해요. 개관화. 이게 마치 닭벼슬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개관화. 이건 이제 닭이 관을 쓴 꽃이란 뜻인데 그 개관화는 이걸 맨드라미를 그런 것은 관을 쓰란 말이에요. 관을 쓴다는 건 벼슬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걸 또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지는데 유나 머무를 유자나 버드나무 유자나 이제 발음이 같죠. 그래서 이 백마가 버드나무에 있는 머무른 것은 이 백마를 옛날에 왕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머무르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을 가. 그 임금님이 자기 집에 방문한다는 건 대단한 이제 영광일 수가 있죠. 귀인이 자기 집을 찾아오면은 이런 걸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갈대는 이제 갈대 로자죠. 갈대 로자인데 노인 로자하고 또 그 노안, 갈대와 안자는 기러기 안자죠. 갈대는 이 갈대 노자, 갈대와 기러기를 지금 그려놓은 거죠. 이게 이제 노안도인데, 노안, 늙어서 편히 사시라고. 그래서 이 노안도를 이 할아버지 부모님 방에 걸어놓는 것은 노안, 늙어서 편안하게 사시라는 뜻,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양화에는 이렇게 이제 의미가 그냥 아름답게만 그린 것이 아니고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석류가 이렇게 알이, 씨가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렇게 씨가 많은 것은 이제 다자, 자손 번성, 씨가 많은 게 포도넝쿨도 그렇고, 그래서 석류를 집안에 키우는 것은 물론 석류를 식용으로 약용으로도 먹지만은 이 석류가 벌어지면서 씨가 이렇게 다닥다닥한 씨가 보이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산화제하고 애를 많이 안 낳지만은 농경 시대에는 자식이 많아야 인력이 풍족하고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자손 번성을 기원하는 뜻에서 석류를 심고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석류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기후죠. 그래 좀 춥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중동 지방의 더운 지방의 원산지죠. 석류는. 우리나라의 석류는 그저
너무 쓰고 쉬고 원래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죠. 겨우 남쪽 지방에서만 좀 키우는데 원래 석류가 원산지는 굉장히 달고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씌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런 상징화로 자손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아이를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포도도 마찬가지. 포도가 알알이 많이 맺죠. 송이가. 이게 이제 이것도 타자 자손 번성을 기원하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자들이 주로 후원의 뒷뜰에 논이는 장소인데 그 문 사이 옆에다가 포도 문양을 그려놨어요. 포도 문양을. 그게 이제 얼핏 관심 없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지만 드나들면서 송이 맺어 있는 포도를 보고 좀 자식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요것도 이제 타자를 상징하고 주렁주렁 박이 열리는 걸 또 만대 걸쳐서 잘 살기를 기원하는 그런 또 의미를 담고 있고 밤대추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기본적으로 밤과 대추가 이렇게 올라가죠. 상에 올라가는데 이 조자 이를 조자고 대추나무 조자가 뜻이 같고 율자는 또 입자고 그래서 조립자 아이를 일찍 낳아라 이런 또 대추 밤을 먹는 게 제사상에 올려놓고 이런 의미를 또 부여했고 역귀 역귀는 이제 료자로 발음이 역귀 료자인데 마칠 료자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학업을 잘 마치라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파는 이제 늘 푸른 상록 활엽수죠. 사실을 뜻하기도 하고 이 이파리 모양이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아서 비파라고 하는데 또 열매를 먹기도 하고 복숭아, 천도복, 벽도, 선도 여러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는 이제 장수를 상징하고 무능도원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로 신선들이 먹는 과일이다. 이렇게 믿어서 이런 무능도원도를 그리기도 하고 소나무, 장수를 십장생 중에 소나무가 또 들어가죠. 소나무도 뭐 이렇게 상록수니까 절개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가장 귀한 나무로 취급을 하고 대나무 축자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하고 이 대나무가 바람이 세게 불어도 꺾이지 않는 게 절개 지조를 상징한다. 향나무 향나무가 이제 향나무 백자인데 일백백자와 발음이 같죠. 그래 백수를 기원하는 백수도로 이렇게 그려서 또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궁궐에 가도 볼 수 있고 한데 십장생도 그래서 10가지의 오래 사는 동식물 십장생도를 병풍으로 그려놓고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하죠. 옛날에 이제 조선 말만 해도 좀 특이한 사진이긴 한데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온통 결혼식을 하는 꽃을 머리에 꽂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결혼을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세시 풍속 속에 식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풍속을 즐긴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날 와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지게에 뺏기고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고 있죠. 다음 것 계속. 오늘 수업 끝나고 어디 좀 특강을 갈 일이 있는데
지난 또 금요일 날은 고운 채치원 국제학술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발표를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학술 회의였고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인백기천이라는 그 슬로건을 행사장 앞에 써놨더라고요. 인백기천. 인백기천은 쉬운 한문이죠. 인백기천. 이 뭔 소리냐면은 고운 채치원은 알죠? 채치원 선생님 어떤 사람이죠? 고운 채치원. 채치원 알죠? 몰라요? 채치원을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교육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고 있다. 링컨은 알죠? 에브라함 링컨은 알죠? 고운 채치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공자맹자는 알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큰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우리 조상 선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학교에서는 외국 사람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건 안 가르치고 외국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 선인들이 많은데 외국 사람만 가르친단 말이야. 채치원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경주채씨 시조인데 이 양반이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이죠. 875년에 태어났을까. 채치원이 12살에 중국에 유학을 가요. 12살에. 그럼 12살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나요? 요즘 이야기하는 조기 유학이 된 셈이죠. 12살에 신라시대 때 그 무렵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죠. 주로. 그 당시에는 중국이 가장 선진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간다. 당나라에 특히 당시대에 이제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나 당에 유학을 많이 갔는데 한 2,000명 정도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약 6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국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중국 이제 그것도 이제 빈공과라고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보는 과거 시험. 거기 그렇게 이제 당나라에 신라 시대 때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한 2,000여 명 가는데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약 6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채치원은 12살에 유학을 가가지고 6년 만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하죠. 18살에. 자기 아버지가 채치원을 유학 보낼 때 당부를 했어요. 너 중국 유학 가가지고 10년 안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고 돌아오지 말아라 하고 엄하게 훈시를 해서 유학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치원은 10년 만에 합격을 해라고 그랬는데 6년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6년 만에. 그래서 이제 채치원이 중국에서 이제 과거 시험에 18살에 합격해가지고 10년 동안 관료 생활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고시 있죠. 사무관 정도 고시 합격해서 고급 관료 생활을 약 10년 동안 했다고. 그때 황소의 난 알죠? 농민 분기 황소난. 그때 채치원이 그 고변이라는 지금 아마 국방부 장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농민 분기가 황소연환이 일어나니까 최치원이 글로 써가지고 그 황소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글 문장력을 발휘했다. 얼마나 글이 내용이 뛰어났냐. 황소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놀랄 정도로. 이게 문장력이란 게 상당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로는 The pen is mightier than knife라는 용어가 있죠. Pen is mightier than the knife. 펜이 칼보다 강하다. 문이 그래서 항상 무인들이 강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문인한테 지죠. 문이 더 중요하죠. 여튼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벼슬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글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개원필경이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번역 출간 겸 최치원을 기리는 학술대가 있었는데 이 최치원이 그렇게 어려서 유학을 가가지고 대단한 실력을 중국에서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치원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른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국가주석이 연설을 하면서 3번 최치원 시를 인용을 해요. 지금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강택민도 그렇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 이제 10년 가까이 18살에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10년 가까이 중국에서 벼슬을 하면서 또 중국의 많은 많은 지역들을 유람을 하고 28살 겨울에 출발해서 29살 봄에 경주에 도착을 하죠. 귀국을 하죠. 그래서 최치원이 중국에서 그렇게 문장력, 능력을 인정받고 발휘를 해서 이제 모국에 돌아와서 모국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모국에 돌아와서 경주가 원래 고향이니까 또 경주가 그때 신라의 수도고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 제도가 높은 벼슬을 하려면 진골이나 성골 출신이어야 되죠. 그런데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에요. 신라 시대 때 등급이 27등급이 있었다고 그래요. 27등급이 사람의 이제 그레이드가. 그런데 6번째 해당하는 육두품 출신은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군수 정도, 태수, 군수. 그래서 3군데 정도 태수를 하다가 이제 그게 양에 안 차고 하니까 집어치고 방랑생활 하죠, 최치원이. 그래서 방랑생활 하면서 많은 시를 쓰고 많은 유적을 남기고 전국에 약 300여 군데를 돌아다녔다는 그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적들이 남고 있는데 이 최치원한테 이제 배울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유학을 많이 가고 어학연수를 많이 가고 뭐 하는데 과연 최치원 같이 열심히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이 있는가? 지금 우리 유학생들이 외국 나간 유학생들은 대개 집에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가는 사람보다는 자비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유학할 때 전혀 한국을 모르고 가죠. 우리 외국에 가면은 뭐 선진 문화를 배울 줄 알고 유학을 많이 가는데 물론 선진국에 가면 배울 게 많지만은. 그래서 최치원이 6년 만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게 인백기천. 보통 사람은 100권의 책을 읽을 때 자기는 나는 1000권의 책을 읽었다.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6년 만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훌륭한
시일 그 기계 능력을 발휘했고, 돌아와서 또 벼슬도 했지만은 뭐 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해서 주로 방랑 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는데, 그러나 최치원이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중국에서 유불도 문화를 다 접하고 중국 문물을 다 배우고 왔지만은 중국 걸 한국에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고, 한국에 이제 어려서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갔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돌아와 보니까 한국에 독특한 사상이 있더라. 그 사상이 중국을 끌어가는 유불도 사상을 합쳐놓은, 새 종교를 합쳐놓은 사상이 있더라. 그게 풍류다, 이렇게 했어요. 풍류. 이게 우리나라의 그 바탕 사상은 풍류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죠? 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에? 우리나라를 탄군이 무슨 개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지도 모르죠? 한국 사람이 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보통 한심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자포자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저 뭐 삼성에 LG 들어간 게 꿈이고 뭐 판검사 되는 게 꿈이고 그러는데, 이 참 큰일이에요. 아무튼 그 인백기천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공부를 할 나이인데 일일 신신이라 말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쑥쑥 자라가지고 한참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쑥쑥쑥 자라야 된다고. 대나무 우후죽순같이 커야 된다고. 또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큰 공부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암기식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대학에서는 대학이니까 큰 공부를 하면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 최치원 국제학술대회가 있어서 최치원의 풍류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그냥 그 오전, 오후 여러분들 홍릉수목원 답사 안내를 했더니 상당히 몸에 좀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런데 또 오늘 저녁에 7시 반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국 정원 특강을 지금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거 원고 준비하느라고 또 어제는 하루 밤샘을 하면서 또 준비를 했고 상당히 좀 무리한데,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어요. 이제 식물이 중요하다, 고맙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이거 조금 이해가 가죠? 생물이 중요하다. 기계보다 이 식물이 지구의 주인공이죠. 식물이 먼저 등장을 했고 나중에 동물이 등장한 거죠. 사실은 지구의 주인은 식물이죠. 나중에 이제 동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식물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해가지고 업신여기는데, 사실은 식물이 지구의 주인이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식물이 묵묵하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에게 먹이를 의식주를 제공해 주죠. 그런 고마운 존재인데 그 고마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기계만이 우리를 도와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계는 지금 완전히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식물 공부, 그 식물의 고마움을 알려면은 예의가, 식물을 좀 이해해야죠. 알아야죠. 식물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용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추가로 수업 시간에 사실은 식물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닌데 참고로 식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죠. 그리고 하루에 일주에 20종씩 설명을 하죠. 그림에 이제 변산바람꽃 해가지고 바람꽃, 봄이 되면은 이렇게 봄이 되면 일찍 꽃이 펴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살랑살랑 나부끼는 어린
야생화죠. 이런 것들이 피고 있고, 바람꽃이 이렇게. 이 처녀치마,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화려한 원예종, 화요리들도 화단을 장식하지만은 야생화들, 산에서 저절로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소박한 꽃들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쁘고, 소박하지만은 개별꽃, 꽃 하나 자체는 뭐 별로 큰 볼품이 없는데 이게 군락으로 넓은 면적에 피어 있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죠. 현오색, 보라색. 이런 그 풍년화가 봄 소식을, 이른 봄 소식을 알려준다. 이렇게 설매, 설중매, 복수초, 눈 속에서도 이렇게 꽃이 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화에는 매일생한 불매향, 친구의 우정을 어려운 일들에도 변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생강나무, 이른 봄에 노란 꽃이 희열이나 거의 노란 꽃이 피는데, 생강나무는 이제 그 가지 줄기를 손으로 비벼보면은 생강 냄새가 나니까 생강나무라고, 깜장 열매가 열리는데 동방나무라고도 하고, 희열이. 이렇게 산수유. 이렇게 이 이게 생강나무 열매고 이건 산수유. 꽃은 거의 비슷한데 노란 꽃이 피니까 구별하기 힘든데 열매가 빨간 열매. 이 빨간 산수유 열매를 우리가 약용으로 쓰죠. 이 생강나무 열매는 기름 성분이 있어가지고 머릿기름으로 동백기름도 썼지만, 이 깜장 열매만을 좋아하는 새가 동박새라는 새가 있어요. 동박새. 이걸 또 먹고, 온통 전남 구례가 산수유 마을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따가지고 수입을 올린단 말이에요. 꽃도 보고. 그 다음에 동백. 동백이 이제 거의 꽃이 지고 있고, 영추나, 봄을 맞이한다는 영추나, 노란 꽃이 피고, 유채꽃. 제주도에 이제 청산도 유채꽃이 유명하죠. 유채는 이제 원래 사료작물인 셈인데, 사료, 소들 먹잇감인데, 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채꿀이 또 좋고, 향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식물을 이야기할 때 그 명칭이 식물 부위에 대해서 명칭을 이야기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되지만은, 이 지면에서 나무 높이까지 수고, 옆 폭을 수관폭, 지면에 접한 직경을 근원직경, 가슴 높이의 직경을 흉고직경, 지면에서 첫 가지까지를 지하고,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죠. 나무 규격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식물 분류학적으로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파리 형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요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우선 이제 기억리은 순으로 식물 순서가 소개가 되는데, 가시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상록성 상수리 나무죠. 상록활력효목으로 남대 남부지방에 자란.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참나무류니까 도토리가 열리고, 상록성. 그 이제 가시나무 종류도 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졸가시, 개가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남쪽 지방에 상록성, 상록한렵수로 자라고 있고, 이제 참가시나무, 남쪽 지방에 가면은 이제 이런 그 가시나무류가 숲을 이루면서 이파리에 번쩍번쩍하니 왁스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엽수림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 분류학적으로 이렇게 잎의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거 가지고 품종을 분류를 하죠. 졸가시. 이 향나무 종류 중에서 이제 가이스카 향나무, 향나무 종류 일본 원산의 가이스카 향나무. 그래서 이 우리 재래종 향나무보다는 이파리가 약간 연녹색의 가이스카 향나무. 이게 이제 재래종 향나무죠. 그리고 향을 피는 재래종 향나무. 가죽나무, 낙엽알렵, 대개목인데, 이 원산지가 중국이지만은 아주 강인해서 어디나 잘 자라는 가죽나무. 가로수로도 많이 쓰고 있고.
까침박달 낙엽알력 관목인데 하얀 꽃이 피고 우리는 야산에 자생을 하는 낙엽알력 관목, 갈참나무. 이 참나무라는 나무는 없고 참나무가 뭔 뜻이냐? 한문으로 진목, 참진자, 나무 목자, 진목, 진짜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 참나무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쓸모가 많다는 이야기죠. 참나무는. 그래서 나무 목질이 좋고 그 도토리 열매를 그 식용으로 도토리 묵을 먹죠. 옛날에는 이제 그 도토리 묵이 이제 중요한 또 그 식량이 됐던 거죠.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래서 이 도토리 같은 열매로 우리가 그 배고픔을 또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식물을 고황식물이라 고황. 이제 쌀보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데 쌀보리, 밀 말고 기타 감이랄지 이런 도토리 묵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줘요. 고황식물이라고 그래. 고황식물. 그래서 이 오크, 영어로는 이제 오크죠. 참나무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이걸 진목 참나무라고 해. 그러니까 참나무는 나무 이름이 아니고 그 오크 추리를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진목 참나무류. 거기에 이제 갈참나무, 낙엽알력, 대개목 크게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이제 잘 자라고 있고 웅장하게 크고 하니까 목질도 좋고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신갈나무, 참나무 종류죠. 이것도 신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굴참나무는 특히 이제 나무 껍질이 두꺼워 가지고 콜크층이 발달돼서 콜크를 만들기도 하고 상수리나무, 그다음에 졸참, 굴참 이렇게 차이가 미국의 이제 루브라 참나무, 미국산, 그리고 대양 참나무 이런 것들이 주변에 식재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감나무, 뭐 감은 잘 알죠. 감나무도 추위에 좀 약해서 서울에서는 좋은 질의 감나무를 심을 수가 없죠. 그래 남쪽 지방에 서울의 감나무는 약간 그 야생에 가까운 것만 되고 좋은 질의 단감이를 가면 남쪽 지방에 심어야 되는데 감나무가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죠. 그래서 빨간 홍시가 꽃이 피고 먹기도 하고 감나무는 7가지 뛰어난 점이 있다. 7절. 그래서 감나무가 우선 열매가 감이 맛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것도 구황식물이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이제 뭐 효도와 관련된 전설이 많죠. 감홍시가 제사장에 올라오고 열매가 맛있기도 하고 감나무는 또 이제 그 단풍이 아름답고 오래 크고 병충해가 없고 목질이 좋고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감나무 잎이 넓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종이가 귀할 때는 잎에다가 붓글씨 연습을 했다고. 파초잎도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 감나무는 다용도로 우리의 생활에 쓰이는 개나리 지금 많이 펴서 거의 지고 있죠. 우리나라 개나리가 상당히 이것도 좋은데 이 개나리가 이제 미국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더 색깔이 노랗게 더 꽃이 크게 개발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또 역수입이 되고 있죠. 개나리가. 이제 온통 개나리 밭인데 노란 꽃이. 그 다음에 그 하얀 화이트 보시디아 뭐였지? 이게 응? 왜 잘렸어? 이게 뭐였지? 응? 미선나무. 이파리가 아름다운 부처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미선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그래서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야생 관목이죠. 충남 괴산에 돌 왔어요. 하얀 화이트 포시디아.
개나리가 포시디아인데 이건 노란 꽃이 거의 개나리가 거의 좀 질무렵에 피는데 화이트 포시디아.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영추나 아까 이야기한 줄기가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노란 꽃이 피는 영추나, 괴식당나무 나개월 감목으로 하얀 꽃이 좀 습한 나무 그늘 밑에 골짜기에 자란 괴식당나무, 개야광나무는 이제 장미과로 열매가 개야광나무는 열매가 꽃이 이제 소박하고 우리 야생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열매가 달려서 새들 먹이로 좋고, 개이깔나무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히말라야 시다. 이깔나무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낙엽수가 있는데 개이깔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상록성, 상록 침엽 교목, 히말라야 시다. 히말라야 지역의 산 기슭에 자라는 상록 침엽 교목이죠. 이 나무도 추위에 좀 약해서 서울에서는 이제 월동이 잘 안 되죠. 남쪽 대구에 특히 많이 심어 놓고 있죠. 버들은 이제 그 살릭스 계통은 물가에 잘 자라죠. 물가에. 그래서 이른 봄에 봄 소식을 갯버들이 또 알리기도 하는데 물가에. 그래서 이 갯버들은 이 수질 정화를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죠. 물가에 자라면서 뿌리가 이런 질소 성분을 흡수를 하고, 가장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이제 이 꽃이 피면 이제 종자가 맺죠. 종자가 맺는데 종자 수명이 각 식물마다 달라요. 며칠밖에 안 가는 종자가 있고, 뭐 연꽃 종자 같은 건 1000년이 돼도 썩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수명이 짧은 게 이 버드나무 종류 종자죠. 그걸 좀 있으면 이제 솜털 같은 게 날리죠. 그게 그 먼지도 아니고 솜털도 아니고 종자에 털이 붙어 있는 거라고. 종자에 종모라고 그래. 그래서 종자 수명이 짧으니까 멀리 막 뻗쳐져야 종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날아다니죠. 그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 안 좋은데 뭐 죽을 정도로 몸에 해로운 건 아니고, 이제 버드나무 종류가 그런 특징이 있고, 겹벚나무. 지금 벚꽃이 거의 지금 뭐 이제 절정기를 좀 지났죠. 지고 나면은 겹꽃이 좀 늦게 피는데 꽃이 굉장히 화려하죠. 겹꽃, 겹벚, 꽃이 겹으로 핀다. 일본산의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의 그 왕벚나무의 자생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벚꽃이 한국이 원산지란 말이에요. 제주도에 지금 원산지에 보호되고 있는 벚지가 열고. 벚나무, 수양벚나무, 늘어지는 벚나무, 산벚나무, 겹철쭉, 철쭉 중에 꽃이 겹으로 피는 겹철쭉, 개수나무, 개수나무라고 이름 붙은 게 상당히 혼란이 돼요. 개수나무. 개수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죠? 달나라에 있는 나무,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있다고, 토끼가 뭐 방아를 찢고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게 달나라에 나무가 자라겠어요? 전설상의 나무죠. 그러나 이제 다른 거기에 그 토끼가 방아를 찐 것은 떡방아가 아니고 단약이라고 그래서 신선이 먹는 약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신선이 사는 세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달에 개수나무가 있다. 그 개수나무를 우리가 이제 나무목변에 개수나무 개자. 이 달에 있는 개수나무가 뭐냐? 그러면 또는 이제 개관시인, 중동에서 그 훌륭한 시인들의 이제 머리에 또 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면은 또 그 월계수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개수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냐? 상당히 이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개수나무는 원래 가스라라는 그 일본 원산의 낙엽알렵 대거목이고, 그 구라파에서 개관신 또 뭐 이런 월계관을 씌워주는 나무는 라우루스 로빌리스라고 이제 그 월계수고,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개수나무는 금목서, 가을에 노란 꽃의 향기가 굉장히 좋은 금목서라는 그 꽃이 피는 나무예요. 세 가지 다 공통점이 향기가 있어요. 금목서는 꽃의 향기가 굉장히 강할 정도로 너무 향기가 강하죠. 금목서는. 이제 은목서는 하얀 꽃이 피고 금목서는 노란 꽃이 피고. 그 중국의 계림이라는 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그 계림할 때 계자가 금목서 계라고. 거기에 금목서가 펴서 많고, 그래서 가을이 10월 하순경에 이제 꽃이 펴요. 그래서 꽃이 피면 굉장히 향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월계관을 씌워주는 구라파의 개수나무는 라우루스 로빌리스인데, 그건 이제 꽃의 향기보다는 이파리를 비벼보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개수나무, 일본 원산의 이 개수나무는 이파리에서 냄새가 또 굉장히 향기로워요. 특히 낙엽을 태우면 더 향기롭고. 그래서 꽃이나 이파리에서 향기가 나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단풍 색깔도 세 가지 색깔을 들고 이파리가 하트형으로 캐러멜 향기가 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고광나무, 낙엽알렵 관목으로 하얀 꽃이 피는데, 개나리 같이 수영이 생겼는데 이건 하얀 꽃이 피죠. 고광나무. 고로쇠나무. 아까 이제 이건 단풍나무 종류, 메이플 종류인데, 우리가 수액을 아까 먹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단풍나무가 그 나무마다 단풍 색깔이 또 틀려요. 노란 단풍이 든 것, 빨간 단풍이 든 것,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것. 근데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인데 노란 단풍이 드는 게 또 특징이죠. 고추나무. 낙엽알렵 관목인데 고추같이 생겨서 이파리가 꽃이. 골담초, 노란 꽃이 피는, 지금 홍릉수문에 왔을 때 이제 꽃망울이 막 생겼는데, 콩과 식물로 노란 꽃이 피는 골담초. 곰솔. 우리가 이제 소나무는 육송, 적송이라고 하고, 곰솔은 해송, 곰솔, 흑송. 그래서 주로 바닷가에 따뜻하게 자라는 게 소나무 종류 곰솔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자라면서 나무 줄기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흑송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바닷가는 염분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바닷가에 자란 식물들은 염분에 강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나무를 심을 때는 염분에 기본적으로 강한 나무를 심어야죠. 그리고 바닷가에 매립을 공업단지도 많이 생기고 많은데, 거기에는 이제 염분에 잘 견디는 그런 나무시는 대표적인 염분에 강한 나무가 이 곰솔, 해송 곰솔, 우리나라 소나무고, 공작 단풍은 그 홍릉수목원에 봤지만은 단풍나무를 좀 모양을 특이하게 육종을 해서 이파리 모양이 공작 날개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작 단풍이라고 한다. 가지가 늘어지고, 세열 단풍, 공작 단풍, 시다래 단풍, 이런 것들은 그 수영이 좀 특이하죠. 보통 나무하고는. 약간 조경에 쓸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요게 이제 오늘 7시 반에, 오늘 7시 반에 9시까지 내가 특강을 한 안내서인데, 이 신선을 동경한 한국 정원문화 해가지고,
여기에 라스라고 그래서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티 코리아 브랜치인데 이 1900년에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외국인들 친목회를 만들어 놓은 단체예요.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주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고 뭐 강의도 있고 답사도 가고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매주마다 있는데 오늘 내가 강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비회원은 5만 원, 만원, 학생은 5천 원. 그런데 회원 가입하면 무료 해가지고 한 5, 60명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하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임에 자주 가야 돼요. 자주 가서 외국 사람도 사귀고 견문도 넓히고 이 서울에 대학을 다니는 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많은 문화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활동을 서울에서만 할 수 있어요. 지방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서울에 공해 심한 서울에 살면서 이런 문화활동을 이용을 못하면 공해만 먹고 사는 셈이에요. 굳이 서울에서 공해 먹고 살 필요 없죠. 지방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서울에 각 그 나라의 문화원들 있죠. 거기 가면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얼마든지 외국 문화를 접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문제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알겠다고 이런 모임을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정녕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를 모른단 말이에요. 응? 외국 사람들은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외국계 좋은 줄 알고. 큰일이라고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어떤 일을 몰라요. 지금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한국이 무슨 나라인지? 응? 전혀 생각이 없이들 지금 큰일이에요. 교육이 문제인데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가르친단 말이야. 외국 것만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참가할 수 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잔소리 줄이고, 빨리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 질문. 이제 꽃씨는 꽃집에 종로 5가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양재동 꽃시장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 집 근처에 화원들 있죠? 거기 가도 팔아요. 뭐 한 봉지에 1,000원인가 주면은 종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풀렸으니까 조그만 화분을 용기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뿌려서 자세하게 관찰을 해서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고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쪼이게 해주고 거름이 필요할 때 거름을 주고 양어소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 관찰을 해가지고 식물을 잘 키워봐요. 질문 있으면 예. 예? 시험은 중간고사 기간이 다음 주 아니야? 그때 봐야지. 그리고 핵심 교양 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이번 학기부터.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 재량으로 점수를 줄 수가 있죠. 상대평가는 A학점은 30%, B학점은 40% 이렇게 딱 프로테이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맞히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어, 컴퓨터에. 그런데 지금 아마 핵심 교양은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재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학점은 잘 줄 테니까. 그런데 학점 잘 받아봐야 장학금도 못하고 쓸모없죠. 네? 학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학점에 얽매이면 대학생활 완전히 버리는 거야. 이 황금기를 어떻게 유용하게 잘 보내느냐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앞날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저 장학금 타려고 그냥 그 수업 시간에 달달달 외고 그런 좁은 세계로 살면은 전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대학의 이 황금, 일생의 가장 소중한 이 황금기를 부지런히 살아라고. 그래서 임백기천, 여러분들은 지금 힘이 좋고 건강하니까 그 경쟁에 이겨야 되니까 남이 책 100권 읽을 때 나는 1000권을 읽는단 말이야. 그런 자세로 대학생활을 해야지 너무 장학금 이런 거에 연연하고 수업 시간에 강의만 듣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 발전이 없어요. 폭넓게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답사도 많이 하고 한국도 알고 여행도 많이 하고 대학생활을 해야지. 자, 그만 마치죠.